자, 이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24쪽, 24에서 25쪽. 해볼까요? 같이 할까요? 예. 5개 동일한 작은 금속공 A에서 이 중 두 금속공은 서로 가까이 하는 실험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B와 E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데, 아무튼 둘 다 전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전하가 빵인 거고요. 서로 밀어낸데, 그럼 같은 전하죠, 같은 전하. 일단 둘은 같은 전하고, 요거 둘은 다르대. 예, 둘은 다르대. 그래서 이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플러스라고 칠게요, 그냥. 그럼 밀어내려면 이제 플러스고, 그 다음에 A는 요런 애를 끌어당긴데 이 플러스로 쳤는데 이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그럼 D랑 E도 마이너스, 서로 당긴다. 말이 안 되네. 다시 보자. 예.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아도 당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당길 수 있냐면 그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잡아당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야. 근데 얘가 원래는 전화를 안 뛰어. 그럼 전자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요로 이렇게 몰려와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있어서 잡아당길 수 있어. 그래서 얘가 B랑 E는 전하가 없어요. 그쵸? 근데 D는 서로 당긴다. 서로 당긴다. 얘는 얘 빵이야. 얘는 E는 빵이고 서로 밀어낸다. 서로 밀어낸다. 서로 밀어낸다. 뭐 C밖에 없네. 일단 C밖에 없죠. 그러니까 봐봐, 다에서 만약에 D까지도 0이면은 당길 수가 없잖아. 그쵸? 그 D는 뭔가 전화를 띄고 있어야 돼. 그래서 C만 지금 같은 종류의 전화로 되어 있고 E랑 B는 전화가 없습니다. 근데 D를 가까이 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공을 모두 쓰시오. D가 이제 내가 설정한 바로는 마이너스야. 그럼 A 끌어당기는 거 맞죠? 근데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 그런 애들도 정전기 유도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거 이해 가실까요? 예, 전하를 안 띄고 있어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원자 내부는 거의 빈 공간이다. 원자 중심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뭐 좁은 공간에 존재하는데 이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한다. 다음 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지 쓰시오. 이게 전기력이죠. 전기력에 의해서 그 원자에 속박되어 있을 수 있고, 어느 궤도에 있을 때 원자핵으로부터 더 큰 힘을 받냐. 가져가. 가깝게 있는 게 더 큰 힘을 받죠. 전기력이.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각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양자수에는 따른 특정한 에너지값만 가질 수 있다.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궤도를 양자수 N1 궤도라고 하는데 N1 궤도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며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바닥 상태라고, 바닥 상태. n이 1보다 큰 경우는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B랑 C 둘 다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종류의 기체이다. 맞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큰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그 기억이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는 파장에는 비례하는데 미안 진동수에는 비례하는데 파장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다. A의 에너지 순위가 불연속적임을 알 수 있다. 불연속적이죠?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는 불연속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그 흡수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구 대기에서 흡수될 수도 있고요. 태양의 대기에서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의 대기가 있는데 여기서 지나오다 흡수가 된 빛이 지구 오는데 지구에도 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는 어떤 기체가 있는지는 내가 이미 알아.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흡수된 거는 태양의 대기가 되는 거지. 그 태양의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자, 에너지 준위에 관한 건데 2에서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몇 일렉트론 볼트냐. 그러니까 2에서 1로 전이하죠. 2에서 1로 전이해. 원래 이제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에너지 준위에서 처음 에너지 준위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 에너지 준위가 1인대로 전이하는 거잖아. 그럼 1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가시나? 1. 그래서 마이너스 13.6으로 전이되는데 원래 2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3.6이야.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3.6이겠다. 13.6이요. 어? 3.4로 아, 이게 나눠준다고요? 3.4로? 그래. 이해 가시죠? 이거 4분의 1에서 4분의 1 뺀 거잖아요. 그쵸? 4분의 3이 되는 거고 3.4. 그럼 에너지는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이 방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절대값이 없으면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방출을 의미합니다. 근데 절대값 씌운 거는 이제 말로 방출된다, 흡수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씌우면 요만큼이 방출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방출됨을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n이 1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5.1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 광자 2개를 흡수하여 n이 2인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이게 왠지 이거 2개면은 합쳐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10.2니까 1에서 10.2 더하면은 2니까 될 것 같아. 그쵸? 될 것 같잖아요. 10.2 일렉트론 볼트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게 안 돼. 왜냐면 이 광자를 이렇게 2개를 더하지 않아. 못 더해요.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나와. 조금 나중에 맨 끝에 부분에 나오는데 광전 효과인데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더해주지 못해. 이게 입자성을 띠고 있어가지고요. 에너지가 광자가 에너지 하나 전달해주고 끝이야. 이게 더해지지 않아.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9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2인 상태에 있는 애를 요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요런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런 에너지 마이너스 0.5가 있어? 있나? 여기 들어가면 0.5가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준위는 못 가져요. 왜냐면 없어. 그 에너지 준위가 없어. 그 에너지 준위를 가져야지만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이 광자가 원래 얘가 마이너스 3.4에 있는데 이만큼을 준다라는 거잖아. 이만큼 얘한테 준다. 흡수한다. 2.9네 2.9.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다. 근데 이런 준위를 갖지는 않잖아 얘가. 5 들어가도 안 될걸? 5 들어가도 얘 25분의 13.6 나누기 25인데 13.6 나누기 25인데 0.5 조금 틀리네. 안 돼요 얘. 0.54인데 0.544인데 저 에너지 순위를 갖지 않습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N이 3인 일렉트론 볼트에 있는 애가, N이 3인 곳에 있는 애가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것에 전이 된다. 그럼 얘가 1.51 있는데 여기서 1.89 빼는 거죠. 빼면은 되네요. 그쵸? 그럼 이걸로 전이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됩니다. 얘는 지금만 되네요. 그 다음에 n이 3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n이 3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1인 상태로 전이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남는 에너지만큼 방출되는데 얼마냐? 요 에너지 차이. 그래서 13.6에서 1.51 빼면 되네. 12.09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그 빛이 방출되는 거죠. 12.09 일렉트론 볼트의 빛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진동수는 몇 가지냐? 여기서 봐봐요. 1로 떨어지고 1로 떨어지고 1로 떨어지고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떨어지고 1로 떨어지고 2개. 여기서 1로 떨어지고 6개. 총 6가지의 진동수를 갖게 됩니다. 이해가요? 네?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자, 가나다는 어떤 계열의 스펙트럼이냐? 가가 N1로 떨어지면 라이먼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 나는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주로 가시광선. 요거 N3으로 떨어지면 파션 계열.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나죠, 나. 이해가시죠? 자, 개념 적용 문제는 고난도는 안 할 건데 고난도가 없네요. 프린트 안 해줬어요?
좀 같이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PQ가 0이랑 2D인 지점에 있습니다. 플러스 전화를 띈 A를 마이너스 D에 움직이지 않고 놓았다. 이때 움직이지 않았다. 예. A를 여기에다가 놓았더니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잘 봐요.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 D 마이너스 D 위치에 있을 때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띈 애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세죠? 멀리 있는 애보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일로 움직였대지.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죠, 그쵸? 얘는 플러스죠. 근데 왜 달라야 되냐면은 달라야 되나? 달라야 되는지 봐야겠네. 달라야 되지. 왜냐면 얘랑 얘랑은 서로 잡아당기겠지,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얘랑은 서로 밀어야지 평형을 이뤄서 얘가 가만히 있겠죠.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인데 얘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인데 얘가 작아. 그래도 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 둘 다 플러스인데 얘가 커. 뭐 그래도 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쪽은 잡아당기고 한쪽은 밀어야 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도 되나? 플러스 그건 아니죠. 예.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거리가 하나, 둘, 세 배인데도 전기력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3배면 얘가 전하량이 9배가 돼야 돼. 얘가 9Q라고 하면 얘가 그냥 Q여야지 돼. 이거 이해 가시려나요? 얘가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이 둘의 힘이 똑같아야 돼. 근데 거리가 3배 떨어져 있는데 똑같잖아요, 얘랑. 그러려면은 전하량 자체가 9배가 커야 돼. 이해가 이거? 여기가 3배니까 여기 9배가 증가를 한 거야. 여기가 9배가 돼야지 원래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Q의 전하량이 P의 9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X가 D인 점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D3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A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힘 받고 얘 둘이 밀어내지? 얘 오른쪽 힘 받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얘 때문에 왼쪽으로 힘 받죠? 근데 얘 때문에는 어떻게 돼? 얘 때문에는 오른쪽으로 힘 받지? 왜냐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그 방향이 반대야. 물론 요 값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원래 이 값에다가 더해주는 거고요. 그 원래 Q에 의한 전기력에다가 빼주는 거야.
그래서 X가 D 위치에 있을 때가 전기력이 더 큰 거죠. X가 D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3D 위치에서 받는 전기력 크기보다 크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3D 위치에 놓으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지. 왜냐면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9Q인데 가깝기까지 해. 그래서 얘랑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요. 여기서 요 둘이 밀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스 X 방향이 아니고. 이거 이해 갑니까? 어렵죠? 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호 원자 모형이고,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이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고. 그래서 가의 원자 모형으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는 없는 거야. 사실 다는. 왜냐면 얘가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면은 얘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건 맞는데요. 가는 있어. 다는 없고. 다의 원자 모형으로 기체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다. 맞죠?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있는 건 가야. 원자 모형이 제한된 시기가 빠른 것부터 나열하면 톰슨 러더퍼드 보호니까 다 맞네. 3번에 자, 이건 톰슨 모형이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잖아. 이렇게. 그쵸? 자, 나에서 금박에 입사하는 입자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알파 입자액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그 다음에 나 결과로 원자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맞죠? 기억 디귿. 4번 답이고. 자, 수소 방전관에서 이제 그 분광기를 통해서 봅니다. 분광기로 관찰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 왔고요. 분광기를 이용하면 맨눈으로 라이먼 계열을 관찰할 수 있다.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어요. 맨눈을 못 봅니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으면 알 수 있다.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10.2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10.2를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3.4니까 요 2로 전이 되는 거 맞네. 이거 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전지는 빛을 흡수하여 N2 상태로 전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는 바닥 상태를 유지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왜냐면 5.6이 들어와도 여기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 5.6이 들어오는 거는 이 중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 상태 유지하는 거야. 들뜨지 못해요.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에서 광자의 에너지가 4.6 일렉트론 볼트의 빛을 추가로 입사하더라도 전이 못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빛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게 아니야. 양자화돼 있어. 빛 에너지도 광자라고 해서 이제 양자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이거 따로야. 5.6 와서 한번 하고 시도했는데 안 돼. 4.6 한번 시도했는데 안 돼. 안 돼요. 전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감소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고 에너지는 감소하는 겁니다.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가가 더 작아요. 파장은 작지.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 크고 파장은 작습니다.
가에서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1로 떨어졌잖아요. 1로 떨어지면 자외선, 라이먼 계열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런 에너지 진위를 갖는데 마이너스 2제로일 때 바닥 상태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가 바닥 상태인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로잖아. 그쵸? 이거 다 맞는 설명이구나. 자, 근데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다. 맞죠?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 파장 중 가장 긴 것은 이거다. 가장 길려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아야 돼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자,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긴 거야.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나중값이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제로가 나중값이고요. 처음값이 마이너스 9분의 2 제로고요. 이해가나?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나? 그럼 에너지가 마이너스 36분의 이 플러스를 바뀌고 9에서 여기 4 곱한 거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20가 돼요. 요게 에너지 차이 값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는 근데 파장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HF에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쓰면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식이 에너지는 HF야. 근데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람다를 물어본 거 람다 파장. 람다는 요 HC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양변 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5, 2분의 36을 쓰면 되지. 그래서 이거 맞네. 5, 2, 0분의 36HC 맞아요.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 중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진동수가 크려면 저 높은 곳에서도 떨어져야지. 저 높은 곳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무한대에서부터 2로 떨어진다던가 요런 게 가장 진동수가 큰 거죠. 이거는 파장이 가장 큰 거는 이게 맞아. 파장이 가장 큰 거. 에너지 차이가 작은. 근데 요거는 이제 틀렸네요. 3번 고르시면 되고요. 락싱이 맞나?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야겠네. 7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